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일전에 말한 대로 이제 간간히 뭐 추천할 만한 펀드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거 가입해라 라고 영상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유튜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인내심이 너무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 들으면 안 듣는단 말이야. 그래도 씨발 뭐가 좋아, 이게 전부거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게 이거 좋다, 이거 가입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냥 딱 때려치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무서운 게, 일단은 펀드라는 게 완전 무결한 상품은 또 아니란 말이야. 물론 기준가 분산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펀드를 가입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고, 이런 위험에 빠졌을 때 이걸 좆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또 이제 지랄을 하거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기로 했는데, 오늘 소개할 펀드는요, 대한민국 내에서 아마 두 번째로 설정하기 높은 채권 펀드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고, 그리고 두 번째도 왜 채권 펀드를 이렇게 내가 추천을 하냐 하면, 아무래도 주식형보단 채권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나한테 특히나 그렇고 여러분한테 더 그렇거든. 그래서 저만의 그런 투자관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 편한 투자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기대 수익률도 좋지만 사실 나중에 끝까지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다고 해봤자, 근데 이걸 장기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상처받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마음 너덜너덜해지면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게 내 지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데 가장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펀드를 일단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할 건데, 방금 말한 대로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이 첫 번째로 국내에서 설정이 높은 해외 채권 펀드라면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에 1조 됐을란가? 1조까지는 안 됐을 건데, 얼라이언스 번스틴에서 운영하는 AB 글로벌 고수익이라는 채권 펀드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 설정된 거는 한 2009년쯤, 한 10년 좀 넘었죠. 됐는데, 실제 이 모 펀드가 운영이 된 거는 거의 20년이 넘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인데,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맨 처음에 이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이란 펀드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하이힐드가 뭐냐면 그 채권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듀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리고 뭐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게 되거든요. 나라에서 발행하면 국채, 뭐 회사채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회사채인데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 채권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떤 차이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채 하면 뭐라고 생각해? 딱 제일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를 하나 내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제 삼성전자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삼성전자 이런 회사, 뭐 포스코라던가 이런 데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보다 조금 이제 한 클래스 아래인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뭐 두산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조금 애매하잖아. 삼성이랑 비등비등 하기에는. 그런 회사는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발행하게 돼요. 왜? 그렇게 삼성이랑 똑같은 금리를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이힐드 채권은 이제 채권 등급의 BB 이하라고 해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약간 1군, 2군, 3군 있으면 이제 2군과 3군 사이 약간, 그래서 옛날에는 정크본드라서 쓰레기 채권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실제로 이게 영화 보면 디카프리오 나왔던 영화 뭐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여기 보면 디카프리오가 이거 오지게 판단 말이야. 정크본드 매튜 맥커인이랑 오지게 파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여러분이 가짐으로 인해 갖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 높은 쿠폰 금리라는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 발행하니까 더 높은 금리를, 고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하이힐드 채권은 장점과 단점이란 게 굉장히 명확해요. 왜? 방금 말한 대로 신용등급이 있는데, 채권 투자에서 가장 이제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회사가 망하는 경우거든요. 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뭐 후순위 채권 같은 거 발행하다가 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유한타증권이 옛날에 동양종금이었나? 그때 한번 망했잖아. 그게 한 몇 프로짜리 후순위 칠냈지? 6%짜리였나 그때? 망했는데, 이렇게 망하게 되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쓰레기 채권을 이렇게 묶은 하이힐드 채권을 왜 내가 추천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들이 위험 대비 프리미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돼.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채권의 쿠폰금리 이런 걸로 높은 쿠폰금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하이힐드 채권의 장기 부도율을 봤을 때
장기 부도율의 3% 정도 수준이거든요. 3%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하나의 그런 하이힐드 펀드에 몰빵을 하게 된다면 이게 위험할 수가 있지. 왜?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봤자 쿠폰 걸리니까 6% 7%인데 이 6% 7% 먹으려다가 다 날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 하이힐드 채권을 돈을 엄청 많이 모아갖고 펀드를 만들잖아. 그러면 채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100개 하이힐드 채권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가 뭐 도산이 됐어. 그럼 97%가 살아남았고 3%가 날아간 거 아니야. 물론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프로도 못 받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기업을 청산하면서 나온 것들에 대하고 이게 먹는 게 있지. 주식은 날아가면 휴지 조각인데 채권은 그래도 이게 뭔가 이 차압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런 가정에 했을 때 방금 말한 대로 이제 뭐 고수익 채권, 뭐 쿠폰 금리가 6% 7%가 났다 치자. 근데 3개 회사가 망했어. 3%가 망했어. 그러면 결국엔 이득이거든. 3%가 망한데도 평균적으로 망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지금처럼 경기가 계속 이게 좋아질 때 있잖아.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에는 기업이 잘 안 망한단 말이야. 보통 기업이 망하는 것들은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망하게 돼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연쇄적으로 망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용도가 낮은 것들이 제일 먼저 쓰러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국면에는 그 기업 도산율도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하이힐드 채권을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몇 군데가 망하더라도 이거를 안정적으로 이제 쿠폰을 먹는 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펀드는 언제 가장 위험하냐면 그런 기업의 도산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구간에서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나 뭐 가장 최근에라면 서브프라임 있겠죠. 그때는 글로벌 쓰나미잖아. 그런데 오다 보면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척척척척 무너지다 보니까 그때 되면 손실이 이렇게 좀 크게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미국의 그런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을 연도별로 잘라서 보아더라도 서브프라임 때 마이너스 26%가 날라갔었거든. 물론 그 다음에 50% 넘게 회복이 되긴 했지만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이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 출렁임이 일반 채권보다는 훨씬 심하다는 것들이 왔다 갔다 폭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AB 글로벌 이 고수익 채권 자체의 역사를 놓고 히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심하게 떨어진 한 해가 마이너스 9%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9.4%였나?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진짜 최악의 이 정도까지는 올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채권인데 약간 주식 혼합형 펀드라는 그런 관념으로 들고 가면 조금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양반이 이제 마이너스 10%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말이 10%지 뭐 50%씩 날아가는데 똑같이 심하면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덜하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 좀 말하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채권 펀드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채권 펀드가 있으면 주 펀드, 그러니까 약간 메인 펀드라기보다 서브 펀드 개념에 좀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다이나믹이 내가 볼 때 약간 주력으로 하면 좋고, 그리고 글로벌 다이내믹마저도 아까 말한 거, 일전에 말한 것처럼 환율 리스크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처음 가입한 사람은 이런 거 말고 이제 뭔가 환율 리스크도 없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채권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채권이라든가 뭐 듀레이션 되게 짧은 거 아니면 국채 이런 것들은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여러분이 증권계좌 딱 열었잖아. 그때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편입할 때는 해외 채권에 몰빵 때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약간 국내 채권을 같이 편입하는 게 조금 좋아요. 왜? 이 해외 채권이 환율 조금 마이너스 나도 국내 채권이 좀 플러스가 되면 좀 마음이 좀 편하단 말이야. 그런 게 좀 있거든. 그리고 이게 돈이 있어도 채권 투자는 그냥 한 번에, 국내 채권은 그냥 한 번에 몰빵 때려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몰빵 때린 거 있으면 이게 몇 달로 이게 뭐 몇 번 나눠서 낸다 가정을 하면 이 AB 글로벌 고수익은 조금 더 많이 나눠야 된다. 이런 개념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적으로 10년 수익률을 하나씩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준 게 미래세 글로벌 고수익인데, 이거는 보면 왔다 갔다가 제법 심해요. 채권치고는 좀 높은 편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미래세 글로벌 다이나믹 보여줄 건데, 이거는 글로벌 고수익보단 그래도 좀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국내 채권 우리 하이플러스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는 국내 채권 펀드 가입할 때 이거 되게 많이 가입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하이플러스가 아니라 동양 하이플러스였는데, 지금도 국내 채권 펀드 중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예적금보다는, 예적금이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근데 약간 자유적금 같은 개념으로 들고 갈만 하거든. 그래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풍차 돌리기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게 귀찮잖아. 근데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넣는 가입 기간 대비 언제든지 빼더라도 이게 보통 예금 금리로 적용받는 일은 없으니까 진짜 예금 대신 들고 가고 싶으면 이게 우리의 하이플러스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보면 우리 하이플러스 그냥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채권 펀드를 처음 가입할 때는 그 비중을 봤을 때 우리 하이플러스랑 뭐 이제 글로벌 다이나믹이랑 약간 이렇게 삐까삐까하게 들어가고 글로벌 고수익은 약간 좀 적게 들고 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중요하댔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 하이플러스보다는 글로벌 다이나믹이나 아니면 AB 글로벌 고수익이 높게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런 시즌 되면 그런 우리 하이플러스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면서 얘네들의 비중을 이제 딱딱 넣어서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거듭 강조드리거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추천드릴 펀드는 AB 글로벌 고수익이었는데 뭐 들고 갈 만은 해 사실 이게. 근데 방금 전 말한 것처럼 하이힐드 비중을 줄였다고 해도 그래도 이 벤치마크 자체가 하이힐드이기 때문에 진짜 와 경기가 진짜 폭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그때는 째는 게 맞아. 그때는 째는 게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뭐 오늘 추천 펀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얘기를 한다면 제가 늘상 강조하는 환율 열린 미국 채권 펀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빵.